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12월 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쿠팡 사태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서 이번에는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이수정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길어지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판로였던 쿠팡에서 소비자 이탈이 본격화하자 매출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판매자의 매출은 평소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온라인 매출의 대부분이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유출 이후 주문이 뚝 끊겼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뒤 쿠팡을 탈퇴하는 움직임, 이른바 탈팡 흐름이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쿠팡 입점 업체의 75%가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거래 금액 규모만 연간 12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타격이 심한 업종은 판매 주기가 짧은 식료품과 음식 배달 플랫폼 쿠팡기츠에 입점한 점주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피해 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고객 이탈이 입점업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쿠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피해자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조사가 길어질 경우 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입니다. 네, 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 산업 2부의 이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쿠팡 사태 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회원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쿠팡 회원 탈퇴 움직임, 이른바 탈팡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입점하고 있었던 소상공인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이 탈퇴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는 소비자 불안으로 인해서 주문이 급감했다고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우리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출 후 주문이 30% 이상 줄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쿠팡 전체 입점 업체의 약 75%가 소상공인일 정도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 피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생계의 직격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제 그 정보 유출 이후에 주문이 30% 정도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받는 타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모든 업종이 지금 당장 가시화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업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판매 주기가 좀 짧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 쿠팡의 속도 배송 메리트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소비자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매출이 떨어질까 봐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면 패션이나 화장품 같은 판매 주기가 다소 긴 품목들은 당장 납품 물량에는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계속 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은 체감이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유료 회원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대거 이탈로 연동 그 서비스인 쿠팡이츠 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부 소비자 커뮤니티에서는 쿠팡이츠 탈퇴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서도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주문 콜수가 줄어드는 등 연계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70에서 80%를 쿠팡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습이 늦어지는 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매출 중에서 70에서 90%가 쿠팡이었군요. 네. 그럼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또 소비자들이 뭐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우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이탈 움직임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쿠팡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장문을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소비자 차원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쿠팡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누적 가입자 수가 며칠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난 1일에는 이용자 14명이 1인당 위자료 20만 원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동시에 쿠팡 경영진이 개인정보 인식 시점 전에 수십억 원대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책임론에 대한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쿠팡의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의 해외 출국을 막아달라는 서명 운동도 지금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쿠팡의 조치를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쿠팡이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응 조치가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완전한 보상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수정 산업이부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면 그 속보가 들어온 걸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훈시기형 현지 누나 논란으로 지금까지 많은 이슈에 쌓였었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지난 2시 47분경에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를 수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청탁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비서관 사직서를 수리를 했고 부속실장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 있는 자리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쿠팡 관련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현안 질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전화 연결을 해서 관련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민병덕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정무위에서 직접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보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유출의 숫자를 3,370만 개입니다. 우리 성인들의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정보 유출의 숫자를 보면은 거의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5개월 동안이나 쿠팡이 이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16일 날 고객이 협박 메일을 받고 신고하면서 뒤늦게서 알게 됐는데 그때도 숫자를 4,500개 정도만 유출됐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야 3,370만 개라고 실토를 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또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 총괄 책임자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기술 총괄 책임자라는 자리가 3년 넘게 공백 상태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감지하고 경보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구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쿠팡 전 국민이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 국민의 밉상인가요? 쿠팡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과로사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 배달앱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 문제까지 나왔어요. 실은 이 플랫폼에서의 모든 사회 문제의 플랫폼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 유출을 발표를 하기 전에 임원들이 네네. 주식을 매도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처를 먼저 하기는커녕 주식부터 먼저 팔았다 이건데 문제가 굉장히 예. 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게 11월 16일 전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쿠팡 내부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부 임원들이 자기들 주식을 급하게 팔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공시에 따르면은 쿠팡의 최고 재무책임자, 흔히들 CFO라고 부르는데 거랍 아난드 쿠팡 CFO가 지난달 10일 쿠팡의 주식을 32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리고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에 11억 3천만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이것이 국민에게는 4,500개 유출됐다고 축소 발표하던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임원들이 악재를 알고 시장에 먼저 공개하기 전에 자신들의 주식부터 매도했다면 이거는 저는 내부자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매도 시점, 내부 보고 시각, 계좌 흐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어제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도 금감원이 조사하든 아니면 미국 SEC를 통해서 조사를 하든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도 지키지 못하면서 임원들이 자기들의 자산만 지켰다면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에 입점한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쿠팡이 뭐 알린 게 있나요? 아니에요. 쿠팡 입점업체 피해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물었거든요. 예. 근데 쿠팡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없는 거냐, 네가 모르는 거냐라고 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개월 동안이나 몰랐는데 이 입점업체 피해를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번 유출에 입점업체의 판매자 계정이 포함됐다면 이 판매자들의 매출이 어떻고 정산, 주소 이런 민감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거는 쿠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요. 최근에 소비자들이 이제 쿠팡 이용을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점업체의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업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입점업체 피해 현황을 조사해라. 그리고 피해 보상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의원님, 아까 저희 기자 취재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70에서 80, 90%를 쿠팡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이번에 그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만약에 탈팡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책 촉구 기자회견도 하셨다고요? 네네. 예. 어떤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모든 대책에 앞서서 쿠팡이 투명한 이 정보의 유출, 즉 피해를 공개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쿠팡의 과거 행태들을 봤을 때 지금의 유출 상태를 정확하게 공개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 쪽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것 같지가 않고요. 이렇게 투명한 피해 공개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보상 기준을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것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측면에 있어서 기술 보안 조직 CFO 그 부분에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CTO죠. 사고 당시에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공석이었고 그것이 3년 동안 계속된 비정상적인 구조였거든요. 우리가 흔히 CTO뿐만 아니라 CISO라고 최고 정보기술 책임자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CTO는 없었고 CISO만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공격수와 수비수처럼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공격수가 없는 축구팀처럼 운영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사고를 감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최고 기술이 없었던 상태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요. 이 보상 측면에 있어서도 쿠팡이 단순하게 보험을 안내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법률을 만든 지가 10년인데 단 한 건도 그런 게 없다.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들도 고쳐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쿠팡 내부의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했군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럼 네. 보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말씀하셨는데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쿠팡은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요. 이게 네. 정부 차원에서 혹시 기관에서 부처에서 이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 일을 통해서 최근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태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이번에 쿠팡이 이제 끝판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뭐 회사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이 보안은 정말 보안제가 아니라 필수제거든요. 이제 필수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보안 기술과 관련된 이 기술 개발들도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키워보는 이런 것들도 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큰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있었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사망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인데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면서 봐왔거든요. 올해만 해도 택배기사 4명,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달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매출의 몇십 프로가 배달앱과 그리고 이 중개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 슈퍼갑인 쿠팡의 그런 양보와 이런 것들을 지금 상생을 우리가 뭐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쿠팡이 급속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매우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쿠팡이 가지고 있는 뭐 노동의 문제, 안전의 문제, 개인정보의 문제, 그리고 불공정 거래의 문제, 이 전부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도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